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96만 3,009명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에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청원 개시 일주일 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언제 어디에서든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같은 상황에 대한 집단적 불안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의 지배를 받게 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느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 앞에 개인은 속수무책이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조두순, 강남역 앞, 그리고 이번 강서구 PC방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친다면 그것은 운명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비극을 보편화하는 것은 혹 아닐런지요. 사회라는 이름의 공동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청원 동의 100만 명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3부 라디오 청원 게시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 여론 등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공공기관 고용세습 사례 계속 나오면서 시민들이 더욱더 공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점입 가경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전 KPS 사례가 이제 어제 알려졌고, 예, 어제 또 추가로 한국가스공사 의 경우에도 임직원의 사촌인의 친인척 25명을 정규직 대상에 이제 포함시킨,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그런 경우가 또 드러났는데, 감사실 간부, 고위 간부의 처남과 여동생도 포함되어 있더라. 네네. 이제 이런 게 좀 알려지고 있고요.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가운데 16개에서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졌다. 예.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도 비정규직 19명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정규직 직원의 자녀가 그 가운데 15명, 형제가 3명, 배우자 1명 거의 모두, 예, 채웠네요. 이 경우는. 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 3월에 무기직 1285명 일반직으로 전환했는데 108명이 친인척이었다. 네네. 뭐 이런 사실들이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금 전수조사에 착수를 지금 한 가운데요. 예, 예. 감사원도 이 전수조사 결과 보고 필요하다면 감사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 산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338개나 됩니다. 예. 임직원 수가 32만 4천 명. 엄청나죠? 네네. 또 지방 공공기관 도 또 적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가 지금 전수조사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좀 확장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도 국정조사를 하자, 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네. 예. 그동안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이 이제 국정조사 하자는 입장이었고, 어제 그 원내대표들 회동을 거쳐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지금 공동으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예. 여당이 지금 정치 공세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니까 그걸 의식해서 박원순 시장 이름은 또 좀 뺐더라고요. 네네. 조사 대상 범위는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 공공기관도 포함시킨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 정의당 경우에는 좀 노동계를 의식을 해서 그동안 약간 유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랜드 채용 비리까지 함께 다루자면서 이제 어제 동참한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네네. 기업 내 노조 고용 세습 문제도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된 논란거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하고 공공기관 고용 세습 문제는 일단 분리해서 대응을 하기로 한 것으로 네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의당마저도 이렇게 이제 이 국정조사 대열에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예. 이게 자칫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좀 지장을 줄까 네네. 이런 우려도 좀 하는 것 같고 자칫 또 뭐 일부라도 약간 그 여당 의원들이 좀 관련이 된 것이 나오면 예. 이게 또 신적폐로 또 몰릴 우려도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 하긴 네네. 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역시 이번에 뭐 지난 정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고용세수 모두 조사해서 근절하자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정부 쪽에서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명분이 좀 없는 것이 네네. 그동안 감시를 전혀 못했잖아요. 네네. 감사 결과 이걸 뭐 포착을 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번에 뭐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국정조사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그 국민들의 기억 속에도 생생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죠. 예, 있잖아요. 네. 예,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무려 4건이 발생했습니다. 8월에 포항시에서 이제 있었고 7월에 경북 영주, 6월에 영천. 그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경북 경주시에서 어제 오전 9시 25분께 마스크를 쓴 강도가 침입해서 현금 2천여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예, 예. 3시간 만에 이제 자택에서 잡혔는데 약물 과다 복용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예. 시도한 것으로 그러니까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지금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는데 지금 한 직원은 위중한 상태라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다친 직원 가운데 한 명은 또 용의자하고 중학교 동창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예. 평소에 잘 아는 사이고 네네. 최근에 또 대출 상담도 받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보면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은 인접 주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새마을금고에서 평균 1년에 1.6건 정도 이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데 네네. 최근에는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범인들을 찾고 보니 전문 강도는 거의 없더라. 네네. 대부분 그 인근에 사는 일반인이더라는 거죠. 그 뭐 생계형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생계형 강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울산의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도 네네. 조선사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저질렀고요. 예, 예. 지난 9월에 또 충남 당진 농협 강도 사건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웃 고깃집 여주인이 예, 예. 사건을 벌인 좀 그런 어이없는 네네. 도대체 뭐 이런 분들이 왜 강도짓에 나설까라고 의아해할 정도 이런 예. 상황인데 그만큼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 지표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일자리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그 걱정되는 상황. 한국 GM이 결국엔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GM이 KDB 산업은행 그리고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강행을 했고 연구 개발 분야 법인 분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조 쪽과 연구 개발 쪽을 이제 법인 분리를 한 건데 네네. 뭐 명분은 이렇게 해서 뭐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KDB 산업은행 측도 그렇고 노조 측도 그렇고 결국은 이 제조 분야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쪽에서 철수하기 위해서 지금 순서를 밟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지금 KDB 산업은행이 2대 주주입니다. 지난번 그 경영 정상화 합의에 따라서 지원금 8,400억 원 지금 이제 제공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 잔여금이 4,200억 원 지금 남은 상태고요. 예. 다 안 남았네요. 예. 예. 법원에 그래서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주총장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고 더구나 법인 분리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또 지금 알려져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 GM 노조도 파업 시도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이 법인 분리 내용은 쟁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래서 불허를 했습니다. 네네.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 GM 측은 산업은행 잔여금 4,200억 원도 약속대로 지급하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예, 예. 안 하면 기본 계약서 자체가 파기되면서 이 GM이 언제나 철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럽니다. 예, 예.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 때 여야 의원들이 그래서 이 먹튀론을 이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GM 측이 결국 이 한국 내에서의 그 제조 분야는 좀 포기하는 순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무너져가는 집을 재건하자고 돈을 줬더니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은 재건하지 않고 주인은 빠져 달아나는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예. 그야말로 전형적인 먹튀가 되는 거죠. 예. 호주의 사례 같은 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이슈 문제를 놓고 한미 양쪽이 다소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었던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죠. 이 훈련을 유예하는 문제를 두고 양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미군이 먼저 훈련 유예를 제안한 뒤 결정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군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훈련이 유예되는 것이 맞다. 이건 또 우리 내부에서 또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죠. 대신 군이 별도의 보안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의 그 부부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죠. 미국 방문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연결해서요. 관련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와 관련해서요. 일단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비질런트 에이스는 2015년부터 이제 시작한 그 한미 그 공군의 어떤 전투기가 참여하는 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전투기죠. F-22, 그 다음에 F-35죠. 이게 이제 참여해서 굉장히 그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훈련인데요. 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사실상 이렇게 공중에서 거의 감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 전투기나 이런 전폭기가 참여를 해서 언제든지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제 이 공군 전투력에 이제 참여하는 훈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0여 대가 넘는 이 전투기가 참여하는 훈련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뭐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전국급 훈련부터 시작해서 뭐 소규모 부대 훈련까지 한 38개 이상의 훈련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런 전국급 훈련의 뭐 키 리저브라든가 UFG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특히 이렇게 바로 자신들에게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훈련이죠. 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사 훈련을 미국이 하지 않겠다라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아주 신중하게 현재의 국면을 좀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그 측면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현재 11월 6일 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미 예고를 했죠. 예. 중간 선거 이후에 하겠다.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따라서 약간 정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나름대로 적극성을 갖고 있다라는 신호도 보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북한에게 뭔가 그래도 계속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래도 한 가지 미국 쪽의 어떤 그런 카드로서 그래도 한미연합훈련 중에 이제 가장 민감한 이 훈련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한반도 평화 이슈 거론될 때마다 우리 쪽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자극하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미국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론을 강조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물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북미 간의 지금 교육 조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거나 아니면 물밑에서 접촉이 그렇게 진전이 없다라면은 오히려 압박 수단으로서 한미연합 훈련을 좀 더 자극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는데, 네네. 아주 전격적으로 계속 그 한미연합 훈련을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비핵화와 미국이 줘야 될 상응 조치와 관련된 일련의 어떤 그런 그 물밑 접촉들이 상당 부분 입장이 좀 정리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네네. 최소한 그래도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국면을 갖다가 저촉시키지 않겠다, 또는 이 국면을 크게 해치지 않겠다라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 측은 혹시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대북 그 관련된 사안을 너무 과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전혀 뭐 한미 간에 그 뭐 조율이라든가 사전 공감 협의 뭐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 상당 부분 거의 뭐 실시간대에 가깝게 그 협의를 하고, 네네. 또 한미 간에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것이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지상 매체를 통해서 표면화되는 방식이, 예.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의 결정적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국면의 관리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발언 수위를 조절하거나 가급적이면은 발언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 적극성을 갖고서 이제 남북 관계를 통해서 좀 더 국면을 갖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 예. 국면에 좀 고무적인 방식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만 이제 언론에 노출되거나 공개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 온도차가 좀 있을 뿐이지, 예. 실제 뭐 내부적으로는 상당 부분 공감과 교감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달 말쯤에 미국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예, 저는 뭐 10월 7일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이제 10월 8일 날 노동신문 일면 기사로 pom페이오 방북 기사를 다뤘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김여정의 가능성을 계속 예견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아직 가능성은 그렇게 확실한 어떤 팩트로 등장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여정 부부장의 방미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일단 그 노동신문 10월 8일자에 이렇게 났거든요. 오찬 자리에서 그 북미 간의 접촉 네네. 내왕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주 흥미진진한 의견이 교환됐다라는 네네. 이제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예. 거기 오찬에 참석한 사람은 김여정, 김영철, 김정은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 수준에서 나눌 수 있는 얘기 중에 흥미진진함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김영철을 제외한다면 또 두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 그 연초에 우리 남북 간의 관계를 아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과정에서 김여정이 파격적으로 남쪽의 그 대표단, 또는 그 특사단으로 와서 단장으로 와서 상당히 그 획기적인 어떤 전환을 이뤘듯이, 예. 아마 이제 북미 관계의 어떤 개선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보로 김여정, 그리고 현재의 어떤 국면에서 가장 미국의 어떤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처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약간 수세적인 입장들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에서 김여정이 할 수 있는 상징적 역할, 외교적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방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이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방미를 하게 되면은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얘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대화를 할 텐데, 네네. 단독 대화가 아닐 겁니다. 아마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김영철 내지는 리용호와 같은, 또는 최선희와 같은 이쪽에 이제 실무 협상단을 대동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약간 상징적 역할로서 얼굴 특사단의 단장격 이런 역할은 하지만, 실제 이제 고위급 회담의 형태는 같이 리용호나 이런 사람과 같이 이제 정상회담 일정들을 논의하고 큰 틀을 잡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견을 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친서 형태의 내용이 이제 전달되고 하는 아마 내용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실무적인 비핵
비핵화나 상황조처와 관련된 협상은 이후에 있을 이제 비건과 최선희의 어떤 실무 협상에서 이루어지고 네네. 이번에 김여정 방북은 그 큰 틀에서 정상회담 그 일정과 그 틀을 갖다가 의제를 좀 틀을 잡는 그런 네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올해 안에 열릴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까요? 저는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유는요. 일단은 그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북미가 지금 당장 조금만 협상 국면이 지연돼도 뭔가 문제로 지금 인식을 하는 지금 수준으로 굉장히 속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람들이 많은 부분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속도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이 계속 지연되는 국면처럼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에는 상당히 중간에 동력을 좀 상실하게 될 수도 있고 북한 자신이 이렇게 길게 지연되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는 일정 수준 약간 지연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내년 넘어가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열려야지만 전체적인 시퀀스라고 하죠. 순서랄까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종전선언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중요한 이벤트와 연결 지점들이 잘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이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요.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정부가 내일 모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비리냐 또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안이냐 뭐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 리스트가 비리 리스트로 둔갑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이시죠? 네. 실제로 박영진 의원이 발표했는 그 리스트는 감사 리스트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의 모든 기관에는 항상 뭐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3년 뭐 이런 주기로 감사를 받는데, 그러면 감사를 받으면 통상 그 감사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네네. 감사 나와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꼭 한두 가지는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박영진 의원이 발표했는 사립유치원 그 부분에도 보면 뭐 아이가 이제 그 수족구가 걸렸는데 결석을 했는데 그 수족구 걸려가지고 결석하더라도 그건 출석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뭐 그랬다든지 아니면 방과 후 과정을 할 때는 이제 학부모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든지 뭐 아이 관리하는 대장에 뭐 생일이 빠졌다든지 이런 어떤 사소하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어떤 그런 규정에 해당하는 게 거의 한 96%거든요. 그러니까 4%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징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 감사 리스트는 감사 리스트고 만약에 비리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엄벌을 처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감사 리스트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뽑아서 그 부분만 공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재발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이 감사 리스트가 전체가 이렇게 비리 리스트로 이렇게 둔갑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가정통신문 보내셨잖아요. 각 가정에 그 불신의 분위기에서의 교육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이게 지금 학부모 출입 제한하고 뭐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자녀를 데리고 가셔도 좋다. 자, 이런 얘기인데 어떤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일반 시청자도 그렇고 실제 아이를 둔 학부모도 그렇고 뭐 분노에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실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 조로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강하게 항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유치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아이에 대한 교육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불신이 있다 보니까 이 교육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유치원 문제가 워낙 이렇게 민감하고 부글부글 끓으니까. 네네. 아이의 교육 장소가 되는 건물 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학부모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네네. 지양해 주십시오라는 예. 어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부 쪽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교육부 쪽은 이제 지금 저희는 이 사립 유치원의 오늘 문제가 몇몇 그 유치원의 개인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개인 비리면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혼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한테 맞지 않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 사업자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유치원은 지금 110년 역사입니다. 유치원 1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개인으로 이렇게 유치원을 운영을 해왔고, 유치원 건물이라든지 토지는 다 개인 소유고. 네네. 또 이제 재산세도 내고 있고, 이렇게 개인으로 돼 있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적용하는 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재무회계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이 저희들한테 적용이 돼요. 네네. 그런데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또 다 이렇게 기부를 했는 부분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거꾸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재무회계를 하면서 거꾸로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당당하지도 못하고. 네네. 항상 문제가 반복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사립유치원이 휴업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업 사태란 거는 사실은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요걸 뭐 엄청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휴업을 했었을 때 교육부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이제 저희들하고 중재를 지금 이제 유은혜 장관님하고 안민석 그 의원님이 하셨어요. 예. 거기도 이제 우리한테 맞는 재무회계 규칙으로 이렇게 좀 고쳐주겠다. 예.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고쳐졌으니까. 네네. 저희 입장에서 저희를 관리 감당하고 있는 데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좀 풀어줘야 되는데. 예. 안 풀어져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부한테 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육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영역이니까 공적인 책임 문제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지원금 보조금으로 바꿔서 이 부분 정부가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 하에서 워낙 어떻게 보면 여론이 이렇게 끓고 있기 때문에 예.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지원금은 지원금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법이나 상황이 있는 거고요. 네네. 보조금은 보조금 나름대로 맞는 상황과 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형평성 있게 여타 부분하고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 학교로라는 온라인 추첨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입학 추첨하는 문제. 네네. 이거 불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또 보육 대란 이야기 또 뒤따를 텐데요. 불참의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예. 전혀 지금 보육 대란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무슨 네네. 말이냐면 전 시스템이란 거는 하나의 입학 관리 시스템이에요. 예, 예. 저희가 거기 안 들어가더라도 예전처럼 유치원에서 입학 원서 내고 이렇게 그냥 입학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처음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이제 줄 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렇죠. 시스템에 예. 넣고 전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유치원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결정한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따져보면 같은 어떤 시스템에 열락하면 조건이 동일해야 돼요. 예. 그래야 공정하게 이게 경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 한 명당 국가 세금이 98만 원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부모는 학비를 안 내요. 예.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원화 한 명당 국가에서 세금이 29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유아 학비가 평균 한 22만 원쯤 돼요. 네네. 그러면 공립은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고 사립은 22만 원 낸다 그러면 이 한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경쟁을 받으면 예. 일단 100% 공립에 신청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공립은 경쟁률이 10대 1, 100대 1 나왔는데 반대로 사립 유치원은 경쟁이 미달되고 이러면 이 자체로 봤었을 때 만약에 학부모 봤었을 때 이거는 이 공립이 훨씬 교육도 잘하고 이게 뛰어난 기관이구나. 네네. 근데 이런 시스템은 제가 생각하기엔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 그 학부모님이 대기하고 계셔서 그렇게 얘기를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네. 충청남도에서 요번에 네네. 그 사립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도 똑같이 이 나라의 아이다 생각해서 거기 네. 도지사님하고 교육관님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거의 무상 20만 원을 추가 더 지원해서 이제 더 이상 네네. 학부모가 부담이 없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충남은 처음 학교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다른 시도도 이런 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 학교 시스템에 우리가 사립 유치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네네. 보육되는 유아 입학 대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유총의 이덕성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학부모 입장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내셨어요.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그 한유총의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많은 부모들 계속 감사에 적발된 1,800개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는데 그 비리로 이렇게 전체도 매도되고 있다. 그렇게 억울한 건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시민단체에서 계속 감사적발 기관 명단을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까지 갔던 이유는 네. 학부모들이 이제 판단력이나 지적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말 행정착오라고 했을 때도 원장님한테 항의하고 이럴 일은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등원시키고 또 맞벌이인 경우에는 사실 원장님들한테 볼모로 잡혀 있고 휴업한다 그러면 당장에 대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어디 부모들이 뭣도 모르고 다 비리로 매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네네. 만약에 이걸 언론사 같은 데서 1,800개를 다 비리로 몰았다면 그건 언론사의 문제지. 지금 국민들은 그 점 갖고 뭣도 모르고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리 사실들 낱낱이 드러난 걸 보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래서 계속 좀 억울하다고 표현하시는 거는 저는 국민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이 얘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만 엄연히 개인 소유의 재산에서 민간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펼쳐진 사안이 침소봉대되고 있어서 억울하다. 자, 이 같은 해명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침소봉대로 침소봉대. 저는 한유총이 사실 억울함이나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사들이라든가 지금 아까 방금 출연하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비리에서 크게 걸렸고 3억, 4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을 경기도교육청에 보전 조치를 했었고 이런 비리 크기가 오히려 큰 유치원들이 한유총의 대표 얼굴로서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일부 기관이 문제고 정말 억울하다면 한유총에서 그런 큰 비리를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한다던가 그래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실 대다수의 선량한 유치원들은 억울하다. 이유로 유아교육 발전에 동참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오히려 비리가 큰 기관들이 한유총 얼굴로 나서가지고 계속 억울하다 하니까 요새 얼마나 정보가 발달되어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들도 원하면 지금 1,800개 기관에 누가 어떤 비리 저지른지 지금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저런 식으로 본인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만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감사 리스트에는 사소한 행정 실수도 많은데 전체를 비리 집단인 양 매도하고 있다. 조금 전에도 그 같은 논지의 이야기를 한유총 비대위원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이해를 하죠. 근데 이덕순 비대위원장이 방송마다 나와서 억울하다 하는데 본인은 사실상 사소한 착오를 한 기관의 원장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앞뒤말이 맞겠냔 말입니다. 오히려 비리 기관 그러니까 좀 약간 중대한 어떤 부당한
집행이 많고 또 뭐 자녀 이름으로 된 이런 체험학습장에 뭐 월 900만 원을 맨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냈다는데 그런 비리를 한 사람이 억울하다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그 유아교육자들 전체 얼굴에 침뱉는 것이고 네네. 저는 정말 그 이후에 유아교육을 발전한 의사가 있고 이런 분이 뭐 비대위 원장을 하든 뭘 하든 한다면 한유총도 좀 이렇게 정말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대표님 그 한유총 쪽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비리 당사자들 말고요. 예를 들자면은 진짜 억울한 다른 유치원의 입장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한유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회원이 많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소수의 전국 사립유치원총연합회라고 전사련이라는 단체가 이미 별도로 있었고요. 예, 여기에 가입자 원장님들은 너무 소수시고, 근데 이분들은 진즉에 그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사립 공립 할 것 없이 이런 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이 에듀파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사련 회원들은 이미 에듀파인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유총은 그에 반해 이렇게 어떤 재무회계 투명성 공공성이 이제 더 제고되는 것을 작년부터도 하여튼 강한 집단 행동으로 보이콧을 해왔죠. 네네. 그 한유총회에서 조금 전에도 처음 학교로 온라인 추첨 시스템 불참이 보육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방금 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네네.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도입 안 하더라도 옛날 방식으로 하라는 건데 과거의 방식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곧 유치원에 가야 될 아이가 있는데 네네. 저희 동네 유치원이 가까운데 3-4군데가 있으면 만약에 추첨일이 비슷하다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하고 저하고 다 한 군데씩 가서 기다려서 수동으로 추첨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네네. 실제 학부모님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처음 학교를 왜 그렇게 결사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의 작은 편의 이런 거에도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협조를 하지 않는 거를 봤을 때, 정말 교육자보다 그냥 사업가겠죠? 원장 설립자와 부모와의 이런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립에서 이렇게 추첨도 하고 뭐도 하는데 사실은 내정자가 있고, 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부모들을 먼저 이렇게 뽑는 게 아니냐 하는 공정성 시비가 있어서 처음 학교로라는 온라인 추첨 방식을 도입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처음 요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풀지 못하는 것이죠. 네. 이덕선 비대위원장 소유 유치원에 학부모 출입 금지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그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님, 동탄 지역에 어쨌든 이덕선 비대위원장 외에도 문제가 되는 한유 유치원이라던가 다른 유치원들도 비리 사실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동탄 학부모들이 일요일에 500여 명 이상 다수가 모여서 이렇게 집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말하면 분노한다는 얘기밖에 좀 못 드리겠고, 저는 오히려 이덕선 비대위원장한테는 할 얘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탄 지역처럼 정말 지역의 모든 유치원들이 중대비리가 있었고 학부모들이 소외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현장에 안 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갔다면 죄송하지만 아니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이렇게 너무 무관심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경기도 교육감이나 이랬다면 그 지역이 문제가 되는 원에는 자격이 있는 임시 원장을 파견할 겁니다. 네네. 말씀대로 지금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교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하시는 거 틀린 말이고요. 네네. 부모들은 교사들, 현직 평교사들이 아니라 원장과 설립자, 자본가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겁니다. 네네. 본인들이 개인 사업 한다고 하지만 지금 터진 비리들이 왜 화가 나냐면 병원에 갔어요. MRI 찍는다고 해놓고 돈을 수십만 원 받아놓고 엑스레이 찍은 겁니다. 네네네. 이게 법에 걸린다 만다 떠나서 국민들의 상식이나 법 감정에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감사 적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너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게는 한유총에는 별로 기대하는 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저는 해당 시도의 교육감들이 왜 그런 적극적 조치를 안 하고 부모들이
지금 뭐 갈등 관계에 있는 원장 설립자를 계속 현장에서 마주치도록 하고 네. 그 어떤 불안한 가운데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 해서 좀 교육 당국을 훨씬 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유총은 뭐 이제 더 기회를 주기 힘든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장하나 대표였습니다.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죠.